S클래스 박정철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선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제 갭 투자, 투기꾼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4년 뒤, 5년 뒤에 벼락거지가 될 것인지 좀 표현을 좀 안 좋은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좀 와닿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얘기 들으시면 사실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지겹죠.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유동성 계속 얘기하면서 부동산 가격 올라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과거부터 사실 계속 해왔잖아요. 저도 예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지표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도 중요한 지표였는데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거다. 그렇게 유동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주택을 어디에 몇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주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나눠질 거예요.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는. 본인은 되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근로소득으로 본인의 자산을 이제 불려 나가는 거죠. 하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같은 거를 이제 여러 개를 사놨어요. 그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도 있지만 일단 자산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주택자가 자산이 이만큼이라 하면 그 유주택자들은 무리해서라도 부동산을 구매한 유주택자들은 부채도 껴 있겠죠. 뭐 은행 근저당이라거나 뭐 전세 보증금이라거나, 그게 일종의 이제 근저당인 거잖아요, 합쳐서. 어찌됐건 자산 사이즈로 봤을 때는 뭐 부채를 포함하건 안 했건 간에 본인의 그 총 자산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실물 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순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인이 이제 지금 무주택자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은행에 넣고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는 6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전세를 5억을 끼고 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이 6억짜리 부동산이 만약에 8억, 9억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의 순자산은 2억, 3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무주택자고 1억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그 이자는 요즘 이자 또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이자 좀 붙는 거랑 본인의 그 근로소득 합친 거일 건데 이거는 이제 게임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동성을 말씀드린 거고, 근로소득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원래 신분이 어느 정도 나눠졌었는데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는 실물 자산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는 실물 자산이 얼마인지, 뭐 부채를 총 포함해서 본인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부의 기준이 나눠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늦은 거 아니냐, 나는 지금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집값 보면은 벌써 너무 많이 올랐다, 집값이 말이 안 된다, 지금 추격 매수하면은 거품이 낀 가격에 사는 거니까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남들은 벌써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는 뭐 리스크는 큰데 그거에 반해서 들어갔을 때 먹을 수 있는 돈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낸 말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뭐냐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 맞아요. 근데 지금도 안 하면 그냥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늦은 거 맞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최소한 3년은 더 가요. 그걸 이제 올라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내용을 따로 올릴 거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동시에 올라갔다가 동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부산에 살고 있다, 대구에 살고 있다, 뭐 경기도 서울에 살고 있다 하면 내 집 근처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보면 어디가 올라갈 때 어디는 안 올랐고 심지어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효율적인 타이밍이 되는 거죠. 투자 적기가 각 도시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폭등했다고 해서 거기만 보시는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시려면. 그러면 전국을 보고 공부를 해보면 저평가된 구역이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그 유동성 하는 그
말이 저 스스로도 솔직히 지겨워요.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저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 유동성을 이제 말로만 듣고 이론적으로 이제 이해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제 거를 투자하려고도 그렇지만 뭐 제 가족들, 친구들 아니면은 뭐 교육생들의 이런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국의 대도시들은 거의 웬만한 곳은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임장도 꾸준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피부로 느껴져요. 이 유동성이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최근에 폭등했던 지역 중에 좀 좋다고 생각했던 지역이 울산이었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좋게 봤냐 하면,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지만 이제 어떤 지표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안 좋지만 어떤 지표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좋다.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분석을 하고 장점, 단점을 딱 정리를 한 다음에 장점이 무거운지 단점이 무거운지 이걸 보고, 장점이 무겁고 훨씬 많이 무겁다,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무겁다라고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한 6개월,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표들이 이제 뭐 경기라거나 인구나 뭐 아파트 수요 공급이라거나 그 지역 주민들이나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거를 봤다고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울산에 주목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울산 하면 사실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제조업, 뭐 조선업, 자동차, 뭐 화학 공장들 있고, 제조업 자체가 지금 좀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다, 큰 단점이다. 이게 그 실거주자들이나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인구도 심지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장점으로 봤던 거는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 공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단점들이 되게 크지만 공급이 제로인 게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울산을 좀 좋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의 관점에서 저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임장을 다니면서 피부로 느껴보니까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표들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 지표의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게 유동성이에요. 뭐냐면 돈이 다음으로 몰려갈 도시가 어디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환경에서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몇십조가 되잖아요. 그 돈이 이제 조금씩 풀릴 거고,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양적 완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뭐 M1, M2 이런 통화량 관련된 지표를 보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게 통계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다른 선진국들 있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를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랑은 잽이 안 돼요. 훨씬 심하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출 기업들을 이제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환율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수출해서 돈을 벌려면. 그러면 미래에 이제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또 뉴딜 해가지고 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 것 같아요. 그 뉴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특정 여러 산업들을 이제 앞으로 미래에 키울 산업이다 해서 정부에서 이제 돈을 지원해서 살리는, 이제 좀 잘 되게 이끌어가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돈을 많이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물론 뭐 거기 투자를 하면은 그 사업 자체가 도움되는 쪽으로 가겠지만, 돈이라는 건 결국에는 돌고 도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면 그 돈이 또 어딘가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또 부동산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본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좀 부동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부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역마다 그 부동산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폭등을 했지만 아직 폭등하지 않은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도시인 곳들 위주로 해서 알아보시면 쉽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역명을 굳이 언급을 안 하더라도 인구수 순위로 이제 도시 순위를 쫙 나열해보고 지금까지 언론에 언급되지 않은 동네가 어디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동네에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한번 해보신다, 아니면 여행 겸 이제 가족분들이 있으시면 가족분들이랑, 아니면 이제 독신이시면 뭐 친구분들이랑 그 동네에 이제 2박 3일 1박 2일 여행 가가지고 집도 보고 이러면서 그 부동산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언론에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예상하셨던 거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아직 이야기가 안 나왔다는 거는 아직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 나오는 건 이제 완전히 급등을 하고 나서 나오는 건데, 조금 올라갔을 때는 언론에 사실 언급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최저점에 살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다 하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게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지금 시점에는 웬만해서는 실물자산, 부동산에 본인의 자본금을 다 넣어 놓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투기랑 투자랑 뭐 의미가 저는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부르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제목에 투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제가 투기를 권하는 게 진짜 막 수십 채 수백 채를 사서 투기꾼이 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점에 부동산 투기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투기가 아니고 본인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뭐 부동산 공부하거나 이제 뭐 투자를 뭐 2개, 3개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이제 곧이곧대로 듣지 마시고, 나 자신을,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뭐 2번째로는 이제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의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첫째로 방어죠. 방어하기 위한, 그리고 둘째로는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해보셨을 때 부동산 말고 다른 좋은 것들이 있다. 실물자산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금이라거나 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뭐 부동산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게 더 좋은 게 보이시면 다른 거에라도 투자를 하는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